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가 마찬가지야. 다이내믹한 시장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문 잠궈 놓은 다음에 또 중국이 급반등을 돌려세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나라가 온 전 세계가 또 훅훅 올라가고요. 우리 시장 아침부터 갭반등하는 이후에 똑같은 정도 올라갔다가 똑같은 정도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재보진 않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양봉의 길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시초가보다 높은 거 높이가요. 위로 찍고 왔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시장 역시 중국발 훈풍이 시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어저께 13%인가 수출이 수입이 감소됐잖아요. 그거는 제일 안 좋게 보았던 애들보다 더 안 좋게 놓은 거거든요. 제일 안 좋게 봤던 애가 노무라가 10% 정도 감소를 얘기했었는데 그보다 더 안 좋았으니까 이제 뭔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뭐 일부 펀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했던 중국의 인민은행총재가 얘기한 거 거의 종착에 왔다. 변동성의 종착에 왔다.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던 중국이 결국 투자의 날이다. 투자의 나라다. 투자라는 거는 변수가 누구의 의지다? 정부의 의지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지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정말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모르겠지만 버냉 기의장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누구야? 돈 많은 아저씨. 갑자기 이름이. 열랑? 버크셔,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가 네. 금리 인상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 얘기도 잠시 들어드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 나오면서 또 블룸버그가 또 한마디 했어요. 블룸버그는 통계로 하는 쪽인데요. 8월 11일 날 정도에 자기가 그 통계를 그 확률을 계산을 했더니 한 48% 정도 금리가 인상할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지금 다시 계산해보고 돌려보니까 한 30% 초반대로 확률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미국 시장 반응이에요. 우리 시장까지 아시아 시장. 아침부터 일본도 아주 강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2시간 동안의 흐름, 저는 이제 전반적 환경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한번 챙겨주세요. 네,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양시장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또한 이제 그 낙폭과 대주가 역시 시장에 대한 반등을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뭐 메디톡스, 낙폭과 대주들이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반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반등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힐샘네스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월가 전문 기자죠. 힐샘네스가 이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쪽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제 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갔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와의 약세와 함께 더불어서 유가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정유화학주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반등까지 이어지는 이런 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가 달라졌다, 뭐 9월 동결을 예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전문가들도 대다수 이제 또 IB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나타났고 또 무디스에서는 말레이시아 링깃화에 대해서 뭐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링깃 같은 경우는 25% 평가절하가 됐지만 별 문제 없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의 재현 뭐 이런 그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의 재현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났다라는 그런 그 안도랠리성 성격에 대한 반등이 좀 어제 나타났고 국내 시장도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전방위적인 상승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거든요. 뭐 로보스타라든가 그러니까 위에서 좀 아주 강했던 시장 조정받을 때도 강했던 종목들은 쉬어가지만 로보스타? 네. 어쨌든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시장 반등에 대한 쪽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아이폰 6가 오늘 발표가 되죠. 아이폰 6 오늘 발표가 되면서 네.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오늘 아침에 전개된 건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면 뭐가 오르겠어요? 오늘은 다 오른다? 네네. 다 오르기 때문에 특징지도 없고 네. 다 오르고요. 덜 오르는 건 뭐예요? 네. 그동안 많이 좀 반등 나름 했던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 부품, 서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는 건 좀 쉴거려? 네네, 그렇겠죠. 한일이와 이런 거 다 쉴 텐데. 좀 쉬네요. 현대차 쉬죠. 이런 것들 좀 올라갔던 건 쉬겠고요. 뭐 기아차도 같이 좀 쉬어야 되는 거 정상이 되겠고요. 지금 안 떨어진 것들, 안 떨어지고 유지됐던 건 좀 쉬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정도면 다 올라가요. 하여튼 안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가 아니라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랑 완전히 또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참 중국 시장 어떻게 열리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요? 네. 중국 시장 어제 어쨌든 간에 반등을 해줬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쪽 지금 잠깐 한번 볼 텐데 오늘도 반등을 출발했는데 오늘 반등 출발을 해서 1%대 상승폭에 대한 쪽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3,211포인트 현재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도 좀 되는 대로 좀 봐주시면 네. 고맙겠고요. 바로 이제 오늘 또 초대 손님 수요일 날은 훈이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김성훈의 증시 난침판을 담당하는 김성훈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어저께 만나서 녹음을 또 징하게 어저께 녹음을 했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녹음 혹시 안 들어오시면 어저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의 시황관이라든가요, 우리 또 이성훈 교수 그리고 김성훈 과장이 해갖고 어저께 바로도 올려드렸잖아요. 제목 자체 이거예요. 낮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주시장이 아니다. 네. 그만큼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나름대로 또 중국 덕분에 반등의 환호성을 이루려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하나 이제 따져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또 김성훈 과장 의견을 꼼꼼히 따져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변동성 장세가 좀 이렇게 나오는 거가 순치 않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변동성 장세 언제까지 갈까요? 한번 이번 네. 주까지는 좀 이런 흐름들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항상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공을 아래로 세게 던지면은 첫 번째 바운딩이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운딩이 점점 낮아지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한번 떨어졌던 하락의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지금 그 여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급락하고 오늘은 급등하고 네. 뭐 이런 어떤 하루 일간 지수의 일간 변동폭이 기본 위아래 포함해서 2%가 넘는 현재 구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자, 항상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나리오를 갖다가 어떻게 짜느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증시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기본은 말 그대로 유동성이거든요. 네. ECB에서 내년 9월까지 돈 푼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런 유동성에 근거한 주식시장 랠리가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고점 대비 한 반토막난 종목들이 속출을 하면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이 대세 상승 중에 나오는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하락 추세, 조정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 구간을 대세 상승 중에 나오는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운다라면은 지금 구간은 뭐 해야 되죠?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겠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대신에 주도 업종 바뀔 거예요. 네. 하반기 주도 업종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근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지. 지금 구에서 지금 뭐 사방 거의 어제까지 있었죠. 투심이 거의 최악이었어요. 네. 뭐 다들 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뭐 저한테도 전화 와서 어떡해요,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라는 전화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여하튼간에 결국은 아마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간밤에 마감한 미국 시장도 일단 올라긴 올랐는데 왜 올랐지? 라고 의의로 솔직히 찾아보면은 솔직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야, 이게 뭐 어떤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은 이제 조금씩 그런 어떤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지금 거의 한 3%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을 텐데,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현재 반등을 주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한 절반 정도까지만 가주더라도 네. 시장 지수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뭐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뭐 좀 하락의 셀링 클라이막스는 이제 지나간 듯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오늘 3% 가까이 코스닥 기준이 올랐지만 내일 또 한 1% 이상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내일 떨어지더라도 그냥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하루 뭐 또 1% 이상 떨어진다라고 해서 또 겁을 먹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조금 이따 좀 얘기가 슬슬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딱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코스닥은 좀 중소형적, 코스피는 대형적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늘 제외하고는 최근에 한 일주일, 2주를 보면 코스닥이 변동하면서 약간 약쪽, 아래쪽으로 가는 반면에 코스피는 분명히 현대차, 삼성전자,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무섭게 반등을 좀 했었잖아요. 네네. 나름 그 업계에서. 큰 쪽에서는 삼성에서는 삼성전기가 꾸준히 살아있던 건 사실인데요. 이런 쪽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중소형주죠. 그래도? 그러면요. 제가 몸은 자기가 크지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된 그림 하나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또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이거를 아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저희 투자 설명회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제 경기년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내수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거의 흐름하고 여기를 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정유화학조선, 즉 소위 말해서 시클리컬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네.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갔어요. 10더블 났죠. 10배 이상 났어요. 수배 갔죠. 15배.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2009년도 이후부터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했습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를 비롯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가 그 다음 수출주의 대표적으로 올라서면서 우리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죽었죠. 삼성전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2004년도부터 컴투스를 비롯한 게임주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내수죠. 중국 컴투스가 10배 났죠, 작년. 네, 네. 중국 소비, 신성장, 핀테크, IoT, 제약바이오라고 네.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어제도 LG전자 6% 올랐더라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사이클의 순서가 있는데 이게 역사이클 이렇게 간다? 큰 그림에서?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가려면은 뭔가 큰 그림에서 사이클이 한번 돌아야지 다시 한번 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거를 큰 그림을 아는 외국인들은요 안 사요, 걔들. 네. 기관만 사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중소형주였다가 걔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분기단타 치거든요. 분기단타. 네. 네. 오래 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고서 중소형주 팔고서 잠시 이쪽으로 피신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의 반등의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찍었구나. 가장 실수를 저지른 것 하나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옛날에 그 있잖아요. 뭐죠? 그 데이콤? 네. 그 얼마가 찍었었죠? 그게 100만 원 넘었었나? 데이콤? 네. 100만 원 넘었었죠. 딱 그 얘기를 하세요. LG 데이콤이 100만 원 갔으니까 그 중간까지 해주지 않겠냐? 라는 자, 고점들이 이런데 보면은 약간 좀 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특히나 시클릭 업종에 한번 먹어보신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이클로 이게 오른쪽으로 수적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네.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신성장, 내수, 중국 소비, 바이오, 제약바이오, IoT, 핀테크 네.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콘텐츠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형주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저 그래프가요. 우리도 강의도 했지만 네. 저건 이제 저렇게 되고 우리는 뭐 금융장세, 역실적당 맨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냥 거의 같은 흐름으로 항상 사이클이 간다. 그런 거 아는 점은 딱 세 개로 아예 그래프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이제 익숙한 거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제 화면 잠깐 좀 보여주세요. 제 화면요. 이게 조금 크게 하면 이거 이제 우리 또 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또 교수님이니까 우리가 임명장도 곧 온대잖아요. 네. 임명장은 여기서 딱 까야 돼. 진짜 임명장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게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기 사이클인데 초기에 이제 확산 단계, 팽창 단계고요. 중기 확산 단계, 마지막에 이제 축소 단계 이런 거랑 같은 그림인데 각각의 갈 때 먹는 주식들이 있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건 이제 미국식 그림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게 결론을 보면 이게 그 세 개의 아까 다이어그램을 보여줬지만 그게 경기 사이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 예.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의 사이클, 저 사이클 자체가 네. 중국에 연동돼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전에 그 주석 장정민 주석 때는 설비 투자 중심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금융 위기, 지금 현재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네. 보게 되면 2009년도 설비 투자에 대한 무리한 확장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났을 때 시진핑 정부가 이 내수가 네. 수출을 크로스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소비 중심에 대한 쪽으로 가겠다. 근데 이 소비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중국이 단발 뭐 10년 안에 소비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30년, 40년을 두고 소비 중심에 대한 국가로에 대한 턴어라운드로 그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건데 우리는 좀 아쉬운 건 있죠. 중국은 이제 되게 큰 사이클을 보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배경은 뭐냐면 기축통화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을 제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한 방에 뭐 10년 안에 그거 못 해요. 네. 30년, 40년을 두고 이제 소비를 늘려서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가겠고 네. 중국의 투자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지금 미국하고 거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비슷한데도 중국은 사요. 미국 국채 안 사고 우리 국채 사요. 그거 왜 네. 그러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 국채들을 사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네가 기축통화 국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축통화 국가가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내수가 더 많아서 발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힘이죠. 결국 힘. 그죠. 공룡을 소비할 나타낸 수 거죠. 있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로 가고 경상수지 적자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를 가기 위한 조건이고 이 내수 트렌드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단발성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훈 과장이 아까 그 보여줬던 설비 투자 사이클에서 이 소비 쪽으로 네. 그 수출에서 소비 쪽으로 돌아오는 사이클, 네. 이 사이클에 대한 쪽이 단발성으로 끝날 사이클에 대한 쪽은 아니겠고요. 국내도 또 보게 되면 성장주가 이제 계속해서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일시적으로 인덱스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은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내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쪽이 3% 미만으로 사실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가 아주 그 성장 자체가 아주 희귀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쪽이 적다 보니까 아주 작은 쪽에 그 성장을 하는 작은 쪽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주들이 고평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러면서 그 고평가가 되게 되면 그 고평가가 또 시장에서 또 쇼크를 받고 시장에서 흔들렸다가 다시 또 그 사이클 동안에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또 다시 그게 괴리가 줄어들게 되면 또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다음은 이제 김성관 원장한테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그 시장 잠깐 코멘트할 때 얘기했지만은요, 결국 중요한 거 성장의 저는 트렌드는 계속 바뀐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작년 말부터 올해 여름 한여름까지 뜨겁게 달궜던 건 제약바이오거든. 네. 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한 거 없습니다. 네. 네, 저 항상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심에는 시가총액 무조건 큰 놈들 위주로 네.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유한양행, 네. 그리고 LG생명과학, 그리고 바이로메드. 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 제약바이오는요, 그냥 네. 뭐랄까요? 한번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손을 손잡고 가는 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무조건 큰 놈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네. 모아가시면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요, 10년 안에 네. 화이자 같은 기업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녹십자가 될지, 바이로메드가 될지, 뭐 유한양행이 될지, 네. 한미사이언스가 될지, 한미약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이들 종목 중 하나가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거의 한 5위 안에 들을 만한 정도로 네. 큰 기업이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여전히 네. 끝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내년까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탑픽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저도 얘기 많이 했지만 특히 김성관 과장이 올 때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신서유기 한번 얘기해보죠. 네. 난리 났죠 지금요. 제가 지난주였었나요? 그때 네. 한번 보여드렸죠? 네네. 시간 통해서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네네. 뜰 거다. 예, 보는데 결국은 이제 좀 핫하게 좀 뜨고 있어요. 네네. 보셨나요? 저요? 네. 저는 안 봤죠. 꼭 보십시오. 아니 뭔지는 알죠. 내용은 아시나요? 내용 안 봤다니까 지금. 저는 내용이- 1,500만에 아직 안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네. 중국판 1박 2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박 2일에 나영석 PD에다가 그 멤버 그대로예요. 그 이승기, 그 다음에 은지원, 강호동, 이수근까지 해서 그 내용 그대로인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어를 배워가면서 네. 중국에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재밌는데 네. 중국 애들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나 그 신서유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중국 애들한테 엄청 먹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한국판 1박 2일도 그냥 한국판 1박 2일은 그냥 그 자막 보면서 그냥 즐기는 거였지만 이거는 자기네들이 아는 곳, 자기네들이 아는 글자, 자기네들이 네. 아는 도시가 나와서 자기네들 문화를 갖다가 한국인들이 배워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진짜 나영석 PD가 초대박을 치는구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플랫폼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네. 네.
신서유기 치시잖아요. 네. 딱 두 번째 뭐 나온지 아십니까? 신서유기 보는 법. 네. 네. 혹시 그 이학년 의원님 아십니까?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알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봤다니까. 좀 뭐든지 보는 걸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신서유기 보는 법의 검색어 2등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네. 당장 저희 단톡방에서 저희 지인들끼리 단체 카톡방에서 한층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운받아서 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신서유기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걸 줄 알고 있어, 지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그리고 이제 PC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직접. 지금 보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신서유기라고 검색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 네이버 캐스트, TV 캐스트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지금 위에 화면 나오죠. 1편, 2편, 3편, 4편.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광고, 이거 편마다 광고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간접 광고 가능하죠. 네. 이거 대박이라니까,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직접 광고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 안에 프로그램 보시면요. 어떤 게임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 5개 대기.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내내 치킨. 담배 브랜드 대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광고를 갖다가 이제는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지금 벌써 1200만 뷰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대놓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8일 오전 1500만 뷰 갔고요. 네. 내일 손익분기점 2000만 뷰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요. 2000만 뷰. 그러니까 그 나영석 PD가 이랬어요. 왜 웹으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을 했냐니까 딱 이 마디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 재미있게 만들려고. 즉 공중파나 그쪽에서는 워낙에 규제가 많은데 여기는 규제가 없으니까 솔직히 저희도 딱 한 종목 녹음하는 거 들어보시면 다들 재밌다 하잖아요. 그쵸, 거기는 그냥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 난 욕도 안 하고 점잖게 하잖아. 뭘 점잖아 제일 많이 하지. 네, 그러니까 결국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웹 예능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인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미가 땅일 수밖에 없겠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가 나스미디어 얘기하면서 기존 미디어 랩과 뉴 미디어 랩의 차이점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기존 그래프도 보여드렸잖아요. 기존 공중파는 이제 점점 그 설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텔레비는 그래도 그만큼 봐도 가요. 보는 만큼 쉽게 해서 조중동 뉴스신문 잡지 보는 사람이 없는데 20%라 대한민국의 광고를 다 처먹어 가잖아. 따놓고 얘기해서 그거 잘못된 거죠. 어디로 가야 돼? 모바일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그렇죠. 예. 그게 나스미디어가 아니라는 건 전 관심이 없고, 그게 미국에서 그런 관련들이 뜨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주식이 뜰 수밖에 있다, 없다? 뜰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 거기에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서유기에 대해서 처음에 한경에서 얘기했을 때도 다들 뭐 뜬금없이 뭐 그런 걸 얘기하나라고 거기 PD나 거기 사장님은 기분 나쁘죠. 그런 걸 본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냐면 자기 광고료 뺏기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하나의 좀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악을 갖다 들을 때 옛날에 토렌토 다운받아가지고서 스마트폰에 넣어서 듣던 시대에서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듣듯이 이제는 컨텐츠를 보는 것도 스트리밍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또 바로 연관되는 산업들이 또 나오죠. 바로 통신이에요. 이제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제가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를 보니까 26기가 정도 쓰더라고요. 지난달에. 26기가 정도 쓰니까 결국은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이거보다 더 쓰면 더 썼지. 제가 아직까지 노트북을 안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을 만약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 더 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통신량, 데이터의 어떤 뭐라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소모량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만 늘어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연관되어지는 산업군 자체가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이거든요. 그러면 또 뭐 이스페타시스나 그런 쪽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통신주 자체로서도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보다는 LG U 플러스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IoT의 어떤 중심으로 어떤 LG U 플러스 하면 IoT 거의 이런 식의 광고를 때려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SK텔레콤 늦춰지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가 과거에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경기 새로운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주도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방송했던 건데요. 제 화면 또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이쪽에서 네이버 캐스트가 실험을 해갖고 가장 먼저 뜬 것이 한 3달 전에 왔던 72초 TV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라 딱 시즌 1만 네이버 캐스트 했거든요. 네이버 하고 나서 바로 독립 거기 안 해요. 유튜브랑 몇 군데 해갖고 바로 여러분 혹시 광고 보신 적 있을 때 유튜브에서 나온 거 보는데 삼성이랑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72초 TV가요. 여기 인터뷰가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걸 제가 유심히 이게 여기 인터뷰한 사장이랑 감독이랑 출연 왼쪽이 주인공인데 보니까 알고 보니 감독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했는데 여기 인터뷰를 했는데 보시면은 100여 군데가 콜라보레이션을 요청하고 있대요. 100여 군데가 돈 싸들고 와서 지금 진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주목하는 거가 72초 TV를 1분 드라마 만들고 요번에 뭐 저랑 마찬가지인데 72초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저는 상당히 이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뭐 짤막 뉴스나 그 카드 뉴스 같은 형식 많잖아요. 네이버 뉴스에서도 카드 뉴스라는 게 항목이 별도 생겼을 정도거든요. 그런 것도 흥미로우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가 제가 뭐 상관도 없지만 72초 뉴스로 대한민국의 네이버에 쓸데없이 수많은 뉴스 있죠. 72초만 보면 다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전 비판적으로 보는 게 하나가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했어. 아니 연예인이 무슨 이혼했어 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세원이 어디 이혼하고 누굴 때리고 하다가 어떤 모령의 여자랑 간 거가 실상 엄청 엎드려나고 사람도 엄청 거기에 매여 사는 거거든 지금. 건설적인 걸 안 하고. 72초에 대한민국의 쓸데없는 뉴스를 다 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대박 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 네이버가 최악이에요. 전 네이버가 악재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가. 그 포털, 일반 포털도 악재고, 뉴스 신문이나 잡지도 안 되지만, 네이버 일반 포털에 뉴스 보는 것들이 있죠.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될수록.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네이버 TV 캐스트를 통해서 일단은 실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이용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된다고 하면은 굳이 네이버 안 통이 되거든요. 네. CJ ENM이 자체 사이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다이아 TV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네이버는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또 하나 이제 김성관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거가 페이거든요. 페이, 삼성페이인데. 바로 앞 시간에 입바 특집을 할 때 우리 김정희 의원도 얘기하고 삼성페이 했는데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약간 시간이 다르겠는데요. 아까 김정희 의원이 아마 이런 얘기, 혹시 계속 방송 보시던 분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 이제 20만 원 이하 중저가 핸드폰 몇 번 만져보고 했는 거 다 제가 쓰는 거, 제가 산 거 만져본 거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 네. 근데 그거 비슷할 텐데 삼성페이 또 직접 써보고 그랬다면서요. 네. 삼성페이 이제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편해요. 네. 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범용성이잖아요. 네. 새로운 NFC 단말기를 깔지 않더라도 그냥 기존의 마그네틱 단말기를 가지고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페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딱 이거예요. 그러면 야, 삼성페이 쓰려면은 갤럭시 S6나 노트5나 이거 사야 되는데 기존 노트4나 노트3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어차피 삼성이요. 삼성페이로서 돈을 벌 생각은 없어요. 네. 플랫폼을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삼성페이 자체가 돈이 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갤럭시 노트5, S6, EU 버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노트3를 쓰고 있지만은 조만간 만약에 제가 1년 안에 바꾸게 된다라면은 애플 혹은 또 삼성페이가 가능한 노트 6나 S7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를 쓰겠죠. 결국은 지금의 있는 시간에 빨리빨리 잡아먹고 그의 삼성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진행되어 가는 어떤 페이 시장을 갖다가 천천히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시각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삼성페이는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역시나 핀테크의 출발은 결제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고 있고 이게 삼성페이가 성공함으로써 이 핀테크와 관련된 산업군, 특히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미래를 먹고 사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핀테크와 관련된 업종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 콘텐츠 이 세 가지는 하반기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계속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한국전자, 한국정보 이 글자만 들어간 기업들은 벌써 돌아가면서 다 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페이뿐만이 아니라 확산시켜서 핀테크, 인터넷 은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콘텐츠 이 4개, 3개 기업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바쁘시니까 또 좀 빨리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거죠.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페이가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삼성페이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얘기만 잠깐 더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결제를 하게 되면은 결제와 관련된 정보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빅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샤오미 미밴드 아시잖아요. 네네. 네, 미밴드가 무서운 게 미밴드 그리고 미스케일 체중계잖아요. 네네. 미밴드와 미스케일을 통한 나의 하루의 생활 패턴과 습관들 그리고 체중의 변화들이 실시간으로 그 샤오미 본사가 날아갑니다.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게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서요 살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 웨어러블이 이번에 기어 S2 나왔잖아요. 네. 기어 S2는 잘 나왔더라고요. 웨어러블이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어떤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뭐 주도의 트렌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빅데이터 관점에서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성공 사례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런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우스 오브 카드가요,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좀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다 검사를 했어요. 네. 주연 배우를 누구를 썼을 때 가장 크게 좋고 네. 해보니까 그 주연 배우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예. 주연 남자 대통령보다 와이프를 엄청 좋아하죠. 예. 진짜로. 와이프. 그러니까 그 그 드라마 자체 포맷은 영국 거잖아요. 네. 사와서 주연 배우를 누구를 썼을 때 가장 큰 시청률이 나왔는지 그 빅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스토리 라인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네. 각각의 에피소드들이나 그렇게 철저하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준비돼서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성공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식의 드라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10개 만들어서 하나 얻어 걸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누가 뭐 만들어서 요즘에는 틀기만 하면 다 음식이에요. 좀 지겨워지 좀. 이제는 그나마 이제 육아 프로그램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음식 관련된 것도 이제 뭐 더 이상 만들면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로 그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 수밖에 없겠고, 그런 의미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청률은 단순히 시청률만 지키게 되는데, 이 모바일로 콘텐츠를 보는 사람의 어떤 접속 시간대, 그리고 얼마나 보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요, 저는 이거 정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면 리얼타임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웹으로 보는 웹 예능, 웹 드라마, 예능과 드라마에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J ENM의 어떤 뭐랄까요? 좀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시청률을 알기 위해서 요즘은 하루 지나면 네이버이라는 데 다 나오잖아요. 네네. 어제 프로그램 시청률이 나오는데요. 그 시청률이란 건 뭐 여러분 아시면 계시겠지만 가정마다 전체 있는 게 아니라 표본을 하는 겁니다. 한 1000대 이렇게 전국에 깔아줘 갖고 그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기계에 달려 있는데요. 보세요. 뭐 CJ 헬로비전은 티빙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티빙에 딱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보는 사람들의 시청률이 딱 나오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샘플링이 아니라 내 거가 가고 있다는 얘기거잖아요. 그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와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슈 돌직구랑 그 레포트 그냥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는데, 이슈는 오늘 제가 보기에 앞서 얘기한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같이 해도 되는데 이제 바쁘니까 김성관이 보내드리고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딱 이슈는 이겁니다. 어저께 이제 발표가 났어요. 8월부터 한번 얘기 나왔고요. 어저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는데요. 정부 예산은 제가 볼 거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포인트만 딱 잡아드릴게요. 정부 예산안은 이번에 3%가 늘어났습니다. 3%, 380 몇 조인데 3%가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이 되는데 한 서너 개 산업은 마이너스였어요. 그게 보면 일반적인 산업, 중소기업 지원, SOC 같은 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요. 그러니까 그쪽 일반적인 제조업 있죠. 일반적인 제조업, SO 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이에요. 마이너스 행진. 이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3% 이상 가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3% 이상 가는 거를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뭐 주시장이 엮여있는지 모르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사람이 내체열 이거 하나인데요. 이게 일자리 창조,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네. 다우 기술 회사기 때문에 언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살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12%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별게 아니라 젊은이들 일하는 데 가서 새로운 직업 소개해주고 그런 컨설팅 해주고 심지어는 재벌들이 디딤돌 프로젝트라는 걸 다 발표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벌 혼자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업급여 할 때 기간을 좀 더 주고 네. 평상급여보다 좀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전에 IMF도 했고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청년을짜리 일자리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매칭해서 어느 날 돈을 지원해줍니다. 나라에서 얼마 더. 예전에 IMF 때 제가 너무 쌍팔년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쌍팔년도 때 증권사들 다 직원 뽑았거든요. 뭐 스카이건 어디 나발이관에 월 60만 원 줬어요. 그리고 1년 고용했거든요. 그래갖고 60만 원을 60만 원을 뭐 써냐면 회사에 주잖아요. 네. 그럼 나라에서 그때 한 60만 원 정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그런 것도 내년에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일자리 창출이 12%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관련된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굳이 따지자 보면.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가 7%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7%. 그게 주목할 것인데요. 문화 창조 쪽입니다. 문화 창조. 거기에 보면 이제 큰 거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무슨 그 15,000명짜리 K-팝 전용 그게 올림픽 공원? 네. 뭐 근데 그거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중요한 거가 창조 경제 그 문화 콘텐츠 제작 기획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알죠. 프로젝트를 딱 띠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뭐 어떤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획하고 이런 걸 해갖고 전용 그 벤처 단지를 만들어요. 네. 그 돈도 주고 다 이것저것 해주는 거예요. 네. 그 프로젝트가 1,2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없던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화 창조 쪽. 네. 그러면 이것도 별거 아니다 그러지만 거기 보면 이런 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장기하고 지금이야 효고지만 인디밴드였잖아요. 네. 인디밴드 간단하게 녹음실 지원까지 들어갑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 문화 창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연예 기획사들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요번에도 보면 로버트와 더불어서 딱 이거가 요번에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딱 나온 거가 문화 쪽에 공동 프로젝트 하자, 공동 투자자. 그런 게 계속되는 거가 내년에 예산이 2배 그러니까 딴 거 평균 대비 2배 늘어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군비 증강입니다. 군비 증강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DMZ에 좀 그 관측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떻게 갖고 잘 하고 로봇 잠수함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도 4.몇 %가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 세 개가 눈에 띄게 평균보다 시장 전체보다 더 늘어나는 거. 그런 쪽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 보면 먹거리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 신먹거리 네.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간 것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5세대 인터넷, 그러니까 5세대 통신 있죠. 5G, 스마트카 들어가고요. 이제 사물인터넷 뭐 당연히 이번에 또 새로 또 들어가고요. 대한민국 유사일에 처음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규모는 50억밖에 안 되지만 대한민국에 귀 빠지고 나서 처음 들어간 거가 드론 사업 지원에 들어갑니다. 네, 드론 사업 지원에 들어가요. 이게 50억이지만 하여튼 상징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약간 어이없는 거지만 뭔가 거기서 돈 받아먹는 놈이 예산이 있다는 건 돈 받아먹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우스갯소리로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관련 주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달 탐사 프로젝트 100억. 달 탐사. 네, 그거 우스갯소리 말해요. 근데 진짜 들어가요. 그건 해야죠. 누가 받아 쓰는지 모르지만 달 탐사 프로젝트 100억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어저께 예고해드렸던 중국에서 배울 거 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거 할까요? 네, 그거. 네. 그거 시간이 그거를 그거 10분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하나대투죠. 하나대투에서 네. 이제 중국 탐방을 갔다 와서 애널리스트들이 네. 보고서를 거의 100페이지짜리를 하나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00페이지짜리 중에서 일부를 이제 발췌한 내용 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그 파트 3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3인 3색 전략해서 전체 프로젝트는 네. 100페이지짜리예요, 레포트가? 네, 100페이지짜리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는 뭐 매크로변스 체크하는 그걸 다 것도 있고, 보셨어요? 다 매크로변스 체크하는 건 봤어요. 네. 그리고 파트 2인가 하나 빼고 앞뒤는 2개는 봤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내용이거든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글자가 상당히 많은데 네. 쭉 보게 되면은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쪽에서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네. 이게 맞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아닌데 네.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 해갖고 네. 이 내용이 아닌데
당황하셨어요. 다른 보고서인데 이거는. 네, 당황하셨어요. 제 다른 보고서 잠깐 다른 거 먼저 하고 그거 찾아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훈 과장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신서유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루나와 신서유기를 주목하자. 루나는 저거죠. TG에서 만든 스마트폰. 그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에셋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요. TV 캐스트를 통해 신서유기가 첫 방송되고 4일 만에 재생수가 900만 회를 상회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모바일 전용 콘텐츠의 증가는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 사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나폰이 요금제에 대한 상향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로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서유기에 대한 쪽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신서유기에 대한 지금 한번 조회수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아까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2천만 명. 그러니까 지금 한번 쭉 한번 보게 되면 to be continued 말고 나는 걸그룹이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조회수를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신서유기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신서유기 고교랭 그대 말고 신서유기를 보게 되면 회당 100만 회 지금 1,400만 회가 지금 조회가 됐죠. 그죠? 지금 1,500만 회 가까이 지금 조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각 에피소드별로 좋아요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에피소드별로 좋아요, 라이크, 그다음에 뷰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1회가 역시 가장 높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전체 조회수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광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에서 축구가 유럽에서만 히트하고 미국에서 히트하지 못했던 이유 자체가 축구를 갖다가 미국에서 이제 올림픽에다 넣자라고 하면서 얘기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4쿼터제로 가자. 4쿼터제로 가자. 4쿼터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중간에. 근데 하프 게임 해갖고는 하프로 가갖고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보게 되면은 작전 타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농구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농구도 4쿼터로 가죠. 쿼터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식축구 보세요. 미식축구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팀 바꿔야 되죠. 팀도 미식축구는 세 팀으로 운영이 돼요. 공격하는 팀, 디펜스, 얼터네이티브 해갖고 세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또 팀 바꿔야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광고 들어가죠. 타임아웃 하죠. 광고가 엄청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농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그런 식에 대한 쪽의 스포츠가 유행을 하는데 이 신서유기가 바로 예전에는 광고가 드라마 하는 편에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서 됐다라면은 이거는 광고가 자유자재로 붙을 수 있고 간접 광고가 아닌 직접 광고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팟캐스트도 이제 직접 광고 해드릴 테니까 연락 좀 해주셔야 돼. 그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서유기에 대한 이 히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있잖아요. 에피소드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뷰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보게 되면은, 통신사에게는 엄청난 호재에 대한 쪽이 될 거고, 이것이, 지금 컨텐츠 제작의 어떤 지각 변동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방송국이 있어야 되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갖고서, 영화도 찍는 세상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찍는 세상인데 스마트폰 갖고 그냥 드라마 같은 거 올려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컨텐츠를 잘 제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플랫폼 게임에 대한 쪽에서 이제 제작사로 이제 자꾸 힘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통신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특히 아까 이제 IoT 얘기하고 있는데 LG U 플러스 이제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 U 플러스가 사물 인터넷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거 좀 준비하시는 중간에 제가 하나 더 제가 화면 한번 찾아보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어저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추세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일반 은행 있죠. 일반 은행에 저희 딱 한 종목엔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요 중소도시나 일반 집값이 비싸지 않은 동네는 제가 논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LA 다운타운이다. 뉴욕의 다운타운이다. 뉴욕 맨하탄이다. 시카고의 한복판이다. 이런 데 있죠.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 한복판이다 그러면 은행 지점이 1층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요. 빠이 브랜치야. 빠이 브랜치. 지점은 다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지점이 여전히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지점은 이제 대형 은행 중에서 두 군데 정도는 다 지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동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상당히 성공할 거라고 보는 쪽에 한 명이에요.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많죠.
특히 뭐 현 정부에서 하니까 이거 뭐 되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아직도 키움에 대해서 키움 안 하신 분 계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중에서. 왜 지점장도 못 만나고 이거 아니라는 분도 있고 은행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시대의 추세가 지점이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기존 은행도 인터넷 전문 은행화 되는 거죠. 증권회사도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거가 의미하는 거가 하여튼 인터넷 전문 은행 이런 쪽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그 보고서가 맞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헷갈렸는데 요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일정 5분 걸리잖아요. 이거는 2부 시작하고 2부 시작하고 나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 오르니까요. 지금 보니까 코스닥 이제 지수로도 3% 이상 올라가게, 3.2%까지 올라갔고요. 코스피도 2.4%까지 맞죠? 2.3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부에 우리가 다 못 해드렸어요. 1부에 준비하는 거 2부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배울 거, 그 얘기 좀.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산업은 이제 물류 시스템 개선과 이제 로봇. 이시다라는 이런 제목에 대한 쪽에 대한 그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레포트는 거 맞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쪽인데 여기 쭉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 5위에서 2위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이 엔터테인먼트다라는 내용에 대한 글이거든요. 글을 쭉 보면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이제 물류 쪽에 대한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가 근데 왜 중국에서 그 가능성이 있냐면은 GDP 대비 물류 비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아서 해야지 합리적이지. 미국은 땅덩이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8.5%, 한국은 9%, 우리 한국이 더 비쌉니다. 일본보다. 중국은 중간에 사막도 많고 사람이 안 사는데 워낙 많아서 미국은 사막 없습니까? 있어도 모여 살죠 많이 그래도. 네네. 그래서 이제 우기는 겁니다 제가. 네네. 그래서 중국의 물류 비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이 물류 쪽에서 어떤 그 물류 자동화라든가 이 물류 품질 관리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그 뭔가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선식품 쪽에서는 어제 대한통운 이거 롱칭 물류를 인수한 대한통운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물류 쪽과 더불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2014년 대비 2017년 중국의 로봇 수요에 대한 쪽은 100%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100%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한국은 한 11% 정도 증가하거든요. 일본이 한 14%, 중국이 100%, 브라질이 75%. 독일이 8% 뭐 이 정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잘할 수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서 삼성 SDS가 나옵니다. 삼성 SDS.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어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SFA가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쪽을 이미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고 있고 로봇 관련된 기업은 고용인데 고용은 최근에 이제 의료용 로봇 산업에 진출이 돼 있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증가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쪽은 화장품 시장은 뭐 워낙 많이 얘기해드렸으니까 화장품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여기 재밌는 거 있죠. 저가 소비 품목에 돈을 쓸 생각이 있다. 저가 소비 품목 중국 이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셉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 저가 소비 품목이란 거? 저가 소비 품목 중 현재 5위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전체입니다.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전체 311억 달러로 전 세계 5위인데 이게 2위까지 일본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극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영화 산업이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일본의 엔터 시장 규모를 추월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규제도 강화될 거다. 외국 콘텐츠가 지금은 돈을 여전히 많이 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보게 되면 별그대 하나만으로 바이두에서 1,000억을 벌었죠. 네. 별그대 하나만으로. 근데 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중국과 이제 컨텐츠 우리가 이제 계속 여기서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 합작 영화사 하는 쪽들, 뉴, 네. 쇼박스도 차이나 쇼박스, 네. CJ ENM도 지금 중국하고 이제 지금 그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합작을 통해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하고 합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문화권 자체가 같아요. 같은 공자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 공자 문화권 내에서 같은 그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권이 우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와 컨텐츠 교류에 대한 쪽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바이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엔터 산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두가 바이두 필름, 그 다음에 아이치, 그 다음에 이런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요. 텐센트가 텐센트 무비, 텐센트 비디오 채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IT 기업들이 지금 뉴 미디어 유통 플랫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이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쭉 보게 되면은 프리라이더의 감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다. 프리라이더가 여기가 그냥 네. 거저 먹는 애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아직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토렌트에서 다운받아 갖고 이제 공짜로 이제 보는 사람들. 자기? 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자기도 그래요? 아니요. 한국 콘텐츠 불법 이용률, 그러니까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공식적인 자에서 저는 다 스트리밍 제대로 돈 내고 보거든요. 네. 저는 웬만하면 불법 안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막 보고 싶은데 없어. 네. 그런 게 있어. 네. 제가 올해 최고의 관심, 우리 PD님은 아실 텐데 네. 올해 최고의 그거는 그거야. 실사판 모모의 거인. 진격의 거인요? 실사판이 나왔거든요, 일본에서. 네, 네. 그게 아직 안 나오는 거야,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이 봐야지, 그런 거. 어떻게 될 거. 네, 네. 그런 건 있어, 솔직히. 그래서 네. 중국 음악 저작권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단속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컨텐츠 불법 이용도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7년도. 물론 이제 큰 폭의 감소가 아닌데 이게 감소되면서 이게 역으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왼쪽에 그렇죠. 있는 게. 그래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역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도 20% 정도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역시 돈질을 하고 있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합작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거나 레드로버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잠깐 네. 치고 들어가면 우리 그 잭마 형님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의 잭마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커져셔갖고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하기엔 좀 너무 작아졌어, 한국 시장이. 네. 그러니까 아예 한국 갖고는 다 안 되니까 이번에 어디다 투자했어? 예? 어디다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다 영화 보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미션 임펄서블의 두 번째 주요 투자자의 알리바바 픽처스가 딱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네. 해외 매출이 있는 국내 엔터 컨텐츠 관련 기업 YG 엔터가 가장 높습니다. 해외 컨텐츠 매출 비중이 57%, 그다음에 SM이 45%, SBS 컨텐츠 허브, 그다음에 FNC 엔터가 의외로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8.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CJ ENM이 뭐라 그랬습니까? 202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쪽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J가? 예, CJ가. 쇼박스가 5.3%. 몸이 건강들 하셔야 되는데. CJ 그룹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60%대까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요 두 개, 그 다음에 네. FNC 엔터, CJ ENM, 이런 쪽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쪽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저작권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중국 시장과 콜라보가 될 수밖에 없는 같은 문화권, 그리고 한 단계 그리고 수준 자체가 다른 제작 방식과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힘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먹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제목을 좀 해서 좀 알려주세요. 3인 3색 전략이라는 보고서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3인 3색 보고서. 네네. 하나대투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네. 이 보고서가 요것만 하더라도 지금 요 편이 한 49페이지짜리거든요. 그럼 보실만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원래 그 보고서에 대한 쪽은 148페이지짜리입니다. 그건 못 본다. 네, 그 난 못 제목은 봐고. 중국 탐방기 양들의 침묵 해갖고 148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네. 3인 3색 투자 전략 해갖고 3인 3색 전략 더하기 차이나 해갖고 중국 탐방기 양들의 침묵 9월 7일 날 나온 건데 요걸 이제 그 세 개로 또 나눴어요. 34페이지짜리 하나, 33페이지짜리 하나, 49페이지짜리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33페이지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로 나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딱 한 점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주가 떨어졌다고 낮술 드실 때가 아니라 이런 것 좀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네. 그래야지 방향 보이고요. 특히 문화 콘텐츠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어찌됐건 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얘기한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하나다. 얘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고집하죠. 보석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 남자 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